어떤 정치 보복이라고 몰아가는 이명박의 그 발언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사건은 이명박 그룹 내 내부 문제잖아요. 내부 문제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끌어들이고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이고 정치 보복 끌어들이니까 일반 상식선에서 봐도요. 어저께 그냥 일반인 어떤 출연자분이 오셔가지고 그게 화제가 됐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분도.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 보복했다는 걸 그냥 자수한 거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론 자체가. 굳이 그런 이야기를 꼭 꺼낼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승자박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퇴임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는 그 허황된 의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불섭에 뛰어든 형국이죠.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면서 마치 본인이 정치보복 인양 하는데 저희가 곰곰이 이렇게 2년 전 상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최순실 파동이 벌어졌을 때 이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개헌 얘기를 꺼내고 뭐 임기를 단축할 테니 뭐 국회에서 총리를 해주면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자신이 뭔가 이성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인 양 했었는데 지금 엊그저께 이제 MB의 이런 골목 성명 2 그 논리도 딱 그런 거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목에서 읽었던 논리 플러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뭐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동원해 가면서 마치 이 범죄자들이 애국자인 양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이제 그 새날에서도 방송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김희중 1부속실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전적인 책임은 MB한테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라가 그 제1부속실장이 고언을 한 거니까 그걸 하셔야죠. 그래야지 지금 아무도 주변에 없잖아요. 뭐 전직 청와대 수석 한두 명 정도 하고 겨우겨우 할 수 없이 이제 종편에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수석 대변인 그분도 생일 파티 갔던 분이니까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한두 분의 국회의원이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그 왜 태극기 들고 집회하는 이런 분들조차도 없는 거죠. MB 옆에는. 그렇죠. 네. 이명박한테는 없죠.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인폭이 없게 생겼어요. 제가 관상 좀 볼 줄 알잖아요. 저기 김민석 원장님 왜 김유찬 건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오늘 언론 보도에 김유찬 얘기가 다시 부각이 됐어요. 9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한 유증 교사 의혹 폭로 그리고 김유찬 씨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이분도 이제 뭐 그렇게 됐었고 뭐 지금 김희중도 마찬가지고 일찌감치 정두원도 그렇고 김경준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다스 사장도 그렇고 이명박 자체가 인폭이 없긴 없나 봐요. 이 정치에서의 특히 상하 관계가 유지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는 가치나 이념, 두 번째는 의리와 정, 물론 세 번째는 그냥 돈과 이해관계 뭐 이런 세 가지가 적절하게 결합이 되거나 또는 그중 하나로 엮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이런 경우에는 뭐 가치나 이념 이런 걸 보기 모르겠죠. 모르죠. 머릿속에서는 뭐 보수 뭐 이런 거 가치가 일시적으로 착각처럼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보니 이 사람은 가치와 이념의 관계도 아니고 의리와 정의 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나쁜 의미에서의 회사 사장이 고용해서 사람들 부려먹고 쓸모없으면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다 돼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보복은 무슨 정치보복이에요. 저게 자기가 못되게 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칼끝을 돌리고 뭐 배신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고발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반응이죠. 어떻게 그런 보면. 거죠. 사람 관계에서. 인지상정인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명박 스타일이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감이 좀 높은 정치인이라면 모를까 자기 비서 정도의 느낌의 사람들은 네가 감히 나한테 해코지 할래? 이런 느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멸감 당한 사람들이 결국은 딱 그 느낌 아닙니까?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식이겠지요. 그러니까 뭐 조인트 까고 함부로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돈으로 맞고 뭐 이런 정도의 인간관계를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거죠 주변에. 내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서 복수라고 한다면 그 내부에 있던 비서 출신들이 복수라는 거죠. 자기 주군한테. 요걸 왜 문재인 대통령의 복수를 이렇게 돌리냐는 거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제목에 있는 땡땡을 채워주세요. 우수작을 골라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 협찬하는 새날 달력을 드립니다. 땡땡과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근데 지금 정치권 반응 그것 때문에 엄청 격앙돼 있더라고요. 특히 민주당은 뭐 양일에 걸쳐가지고 지금 어떤 반응이 격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일째죠. 사실은 최초 기자회견 한날하고 이제 엊그제 어제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뭐 이제 5시 한 30분경 MB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제 당의 논평을 준비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실 거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왜 그랬냐 그래서 차마 그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럴 줄 몰랐다라는 분노, 진짜 분노인데 우리는 좀 다르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한 번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밤사이에 진짜 밤 잠을 꼴박 새가지고 이제 아침에 다시 그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조금 뒤에 청와대에서 더 강경하고 간결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이제 그날은 목요일이어가지고 저희가 당에 이제 최고위원이 없고 어저께 최고위원이 열려서 이제 추대표 등 이제 의견을 냈는데 그러고 자유한국당의 반응이나 뭐 그 주변에서 이제 MB 측 주변에서 김두우 그다음에 이재호 이런 사람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분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점, 그러나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제 이지원 문제로 돌려드리면서 했던 그 메시지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모를 겪으면서 정말 다 잡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정말 품위 있고 품격을 유지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태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 민간인 사찰 문제 때문에 정치 보복을 당했던 의정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보복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쭉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 보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안 되겠다, 이제는.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아미자에 나왔던 그 글귀가 늘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분노해야 되겠다, 더 분노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된 한 2, 3일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의분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죠. 어떤 잘못된 현실, 잘못된 제도, 잘못된 사회. 근데 동시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서의 분노, 이런 것은 가급적 표출을 안 한 것이 덕목이죠. 일반적인 정치적 덕목.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 분노라는 표현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저는 두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건 정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의 어떤 의분,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야말로 절제를 하고 했을 때 최소한의 것으로서의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정치인들 개인이 느끼는 의분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분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씨의 입에서 자신이 했던 행위가 있는데 그걸 노 대통령하고 엮어서 더구나 자기가 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폭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갖다 댈 게 없어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느끼는 분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저는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김현 대변인께서도 처음에 최대한 표현을 절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에서 의분이 존재해도 가급적 그 분노를 표현을 절제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절제였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 문제가 법의 영역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말 이건 뭐 감정을 다 표출하면서 갈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니까 최소한의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뭐. 참 야비해요. 아. MB는 진짜 제가 기자회견 할 때 눈 밑에 뭘 또 넣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그 세월호 할 때 그래요? 눈물 몇 방울 흘렸잖아요. 근데 MB 다시 한번 보세요. 눈 밑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흘러내리진 않았어요. 겁먹어서 하니까요. 아니 겁먹었다는 그건 뭐 표현 정돈 전 의원이 떨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모습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MB는 정신적으로 갔다고 멘붕이죠. 봐야죠. 멘붕. 저것은 왜냐하면 MB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그 현대에서 이렇게 쭉 올라온 과정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올 때 사실은 자신의 스토리 자체를 그러니까 상당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행한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멘탈이 강한 독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질긴.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도 없고 갈 길이 뻔하고 그런데다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습게 봤던 자기 밑에 무슨 그렇죠. 수적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밑에 뭐 떼꼽처럼 생각했을까? 그런 발밑에 사람들에 있는, 의해서 발톱에 있는 그렇게 때만큼 생각했겠죠. 사람이겠죠. 다 이렇게 상황이 드러나니까 이미 이제 간 거죠. 뭐 정신을 잃은 거죠. 일찍이 위증교사 같은 거를 할 정도의 그 일상화되어 있는 범죄형의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떨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기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는 권력형 비리가 없었대.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최시중도 있고 이상득도 있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원세훈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자마자부터 있었던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원세훈이 최근에 이제 추가 혐의로 압수수색됐는데 그 특활비 유용 부분에서는요. 그 국정원에서 이제 빌딩 하나 도곡동에 있는 최상층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특활비 10억 썼고요. 다음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국정원 돈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 요거 송금한 정황 때문에 그쪽에 그 구치소 방과 국가 안보 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원세훈 부인도 조사를 했다 그러죠. 네. 요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 4년 동안이나 국정원장 한 사람의 비리가 있는데도 우리는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 이상득은 어디 갔고 최시중은 어디 갔고 더 많아요. 국민을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 잘못은 허물은 다 까마득하게 잊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미, 그런 유형이야. 이미 멘탈 상태가 그러니까 이 통상적인 보통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반론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예를 들어 얘기할 때 나 100%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70%는 이렇고 30%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워낙 지금 멘탈이 붕괴돼서 그런 정상적인 어떤 공격과 방어의 논리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교양을 상실한 거죠. 두 분께 하나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종 이제 정치에서 좀 통찰력이 있으시다는 분들이 MB 구속 시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있는 그대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오늘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신한 것 이게 아니고 검찰이 워낙 탄탄하게 수사를 했다. 진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경로가 다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국정원에서 국정원 기조실하고 예산관들이 다 이미 자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을 못한 거예요. 자백과 플러스 국정원은 이제 이현수 기조실장이 조사받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돈의 출처와 어디다 쓰였는지를 다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한 거이듯이 그러니까 뭐 특활비라고 해가지고 영수증이 첨부 안 될 뿐이지 돈의 출처 들어가고 나오고는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건데 그건 어느 정부든 다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법에 자신이 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또 진술을 했을 것이고요. 원세훈은 이제 근거가 남은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골목 그 성명 발표하는 형태의 내용에서 보면은 그게 죄가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활비를 받았다 안 받았다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활비로 그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애국자인 양 둔갑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결정적으로 검찰이 볼 때는 증거인멸 이전에 혐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현재 수사를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피의자 신분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도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막판에 가서 부분적으로 시인했잖아요. 뭐 오랫동안 곁에 두고 있었던 사이여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만 보더라도 3분 조금 넘는 요 내용을 보면 검찰이 볼 때는 한 줄에 대한 각주가 한 수백 페이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올림픽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결정적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이유가 더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라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생각해요. 예, 아마도 곧 가겠죠. 뭐 포토라인 서겠죠. 그것이 언제냐고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주 현기증 나 죽겠어요, 아주. 열흘 보름 상관. 열흘. 네네. 우리 원장님은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맞춥니다. 그래도. 아니, 정말로. 그런 거 잘 못 맞추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겠지만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요즘에는 이슈를 주고받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을 때 소환을 해야 검찰도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수사를 검찰이 하는 건 느낌이 아니고 저는 언론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언론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미 언제 가느냐 하는 거는 전 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검찰은 그야말로 소환해서 기소하기가 적당한 준비가 최소한도 갖춰진 시점에 하겠죠. 근데 이미 이번 골목 혁명 이런 거 보면 최소한의 품격과 그다음에 저항의 논리를 갖춘 어떤 일정한 세력이 있는 어떤 세력의 지도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변 다 이미 무너진 가련한 범죄자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정도는 좀 약간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급작스럽게 국정원 특활비가 튀어나오고 제1순위로 봤던 다스는 제2순위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엄중함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평창 올림픽 전을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이달 말까지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생각나는데요. 원래 이런 일은 한 군데 이렇게 시작되면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고 제가 그런 말씀 비슷하게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주변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러저런 관련 있는 것들이 이제는 어디서 이렇게 터질지 모르게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김희중 부속실장이 가족들 자식 앞에 떳떳한 부모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어제까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탄탄하게 수사를 하고 있어서 자기가 진술을 안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에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조만간. 참고로 이제 다스 공소시효가 다음 달 21일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요. 보도 하나를 보니까 다스 비자금이 120억 원이 아니라 부의 자금이라 그래서 80억 원이 더 있었다는 게 확인됐고 그래서 지금 다스 전 경리팀장이던 최동영 씨의 말에 의하면은 다스 비자금은 120억이 아니라 3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200억 원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 원은 김성우 다스 사장이 가져갔다. 이런 검찰에서 진술한 게 있다고 그래요. 뚝이 한번 무너지니까 딱 그 느낌 아니겠습니까? 박근혜도 국정농단이 막 터지고 나서 뚝이 무너지니까 온갖 것들이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명박은 정말 우리가 이명박 씨를 지금 어떤 그 설치류에 비유했던 거 있잖아요. 딱 도관에 든 쥐,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특정 시점에서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두환 씨가 어저께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렇고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도 자금이 많이 필요했을 거다.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죽기 전에야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이 돈에 대한 그 관심이 높고, 근데 분들은 도덕적으로 정말 완벽한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도덕적이라고 그랬죠. 도덕이 아니라 도둑을 읽죠.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데, 근데 어쨌든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근데 이런 돈들이 이제 물론 이제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4개 물어봐라 했더니 진짜로 물어봐야죠, 이제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러면 답을 해야 되는데 그날도 답은 안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두원 전 의원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완벽하게 신뢰를 할지 안 할지는 또 우리들의 판단의 몫이고 근거에 기반해야 되는 건데 그분 인터뷰하는 내용을 봐도 각주가 꽤 달리더라고요. 네. 한 줄의 각주가. 그래서 도대체 돈을 어디다가 썼을까? 근데 지금 여론추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추이. 검찰이 수사한 거랑 별개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명품 이야기,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이야기, 세금 국정원 특활비가 들어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로 처절하게 저는 이명박 자체는 끌려가듯이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게 MB 때 걸 보고 한 거라고 제가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로 범죄 혐의가 추가될 때 그렇게 이제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 때부터 했던.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 아니겠어요? 이전으로 이제 네.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주머니 속에 든 내 돈이다라는 거잖아요. 중정을 만든 게 박정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했던 일을 그대로 이제 한 거고, 그리고 MB는 그걸 옆에서 본 거고, 그 대통령이 돼서 또 한 거고, 박근혜는 MB도 했는데 나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된 원조가 거죠. 그러면은 저 이명박이 아니라 박정희였네요. 박정희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이건 뭐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뭐 대변인님 너무나 잘 아실 만한 상황인데 대통령 장례식에서 째려보던 그 MB의 눈빛이 몇 년 후에 겁먹은 눈빛으로 바뀐 과정에 전 사필 규정 이런 말을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보복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나중에 SNS에 그 두 개의 눈빛 대조가 상당히 돌아다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